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보면은 환경부가 댐을 건설하겠다. 예. 그러면서 후보지 14곳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디죠? 각 이제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이렇게 이제 전국에 있는 그 대하천들의 이제 네. 14곳을 발표를 했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앵커께서는 혹시 댐 그러면 어느 댐이 가장 먼저? 저는 소양강 댐. 소양강 예. 댐이죠. 아마 이럴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저 댐을 14개를 짓는다 그러면 소양강 댐이나 혹은 또 이제 서울시에서 가까운 네. 팔당댐 같은 그런 네. 규모의 댐을 생각할 텐데 네. 저 14개 댐을 다 합치면 총 저수 용량이 한 3억 한 2천만 톤 정도 네. 되는데요. 다 합쳐서 3억 2천만 톤인데요. 소양강 댐 같은 경우는 26억 톤 정도 됩니다. 26억. 예. 또 팔당댐 같은 경우가 한 2억 한 7천만 톤 정도 예. 되고요. 그러니까 다 합쳐도 팔당댐보다 조금 큰 댐 하나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요. 저 14개 중에 이제 가장 큰 댐이 저 이제 북한강 저 위쪽에 있는 수입천 댐이라고 있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뉴스에 뭐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주민들이 뭐 반대하고 거기에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군수님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그랬는데 저 수입천 댐이 그 14개 중에 가장 좀 큰 댐인데 한 네. 1억 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적은 것은 한 8만 톤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저수지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댐이 네. 낙동강에 있는 그 고현천이라고 하는 댐이 있는데 잘 보시면 저 이제 색깔별로 약간 노란색, 주황색처럼 보이는 게 이제 다목적 댐으로 3개고요. 색깔에 따라서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목적, 예. 그다음에 용수, 이제 홍수 초록색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초록색이 용수 전용 댐이 4개고요. 예. 홍수 조절 댐은 이제 7개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목적 댐과 뭐 용수나 홍수 전용 댐의 구분은 이렇게 합니다. 다목적 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 이상의, 즉 2가지나 3가지 댐의 주로 이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홍수 조절을 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용수 공급, 평상시에 물을 가두었다가 네. 1년 내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용수 공급. 또 하나는 이제 발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가지 목적 이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목적 댐이라고 하고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만드는 댐을 단일 목적 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수 전용 댐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전용 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홍수 조절 댐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를 하류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댐이다. 그리고 3개는 다목적 댐이라고 하는 것은 용수와 홍수 그리고 필요하면 발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댐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저기 보면요. 기후 위기 대응 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2020년에 54일간의 장마가 있었고요. 2022년도에는 또 227일간의 가뭄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따른 기후 변화에 따르는 이제 극심한 이제 홍수 또 극심한 강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강남역 침수 났을 때 그 당시에 동작구에서 네. 141mm라고 하는 시간당 강우로 가장 큰, 그리고 올해 146mm 아마 관측 사상 가장 큰 강우가 왔었던 그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급변하는 그런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227일간의 가뭄 같은 경우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극한 강우가 왔을 때는 또 홍수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이제 기후 대응 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르는 극심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일부는 이제 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환경부에서 국가 수자원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거기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군들 중에서 이번에 이제 환경부에서 이런 정도의 댐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도 좀 남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이 좀 겪어야 되겠지만 일단 발표는 저렇게 14개 댐 후보지를 발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목적 댐을 추진하는 것이 14년 만이다. 예. 그리고 이제 전국에 여러 개 이제 댐을 건설하는 것은 20년 만이라고 하는데 예. 이 궁금한 게 그동안 그럼 왜 댐을 못 지은 거죠? 못 지은 겁니까? 안 지은 겁니까? 정부는 지으려고 많이 했었던 노력들이 좀 있었죠. 과거에 뭐 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동강댐 네. 기억하시잖아요. 또 각 지역에서 뭐 지리산에 있는 지리산댐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개발보다는 이제 환경에 더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부분들과 또 하나는 지역민들이 이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여서 이렇게 댐을 개발을 한다든지 대규모 사업들을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설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좀 어려웠었던 네. 거죠.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도 거쳐야 되고 또 방법도 다양한 방법들을 좀 선택을 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후변화와 기후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하지만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설득과 다양한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하게 했느냐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짚어보고 싶은데 우선 다목적 댐. 예. 그 한강 수계에 2개가 있고요. 예. 금강 수계에 이제 하나가 있어요. 예. 자, 여기에는 왜 다목적 댐이 필요한 거죠? 다목적 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을 2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홍수 조절은 우리가 이제 한강을 좀 살펴보면요. 한강은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을 한강에 있는 충주댐하고 남한강에 있는 그다음에 소양강댐이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지금 이제 용수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용수 공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한강 쪽에 좀 더 많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이제 그래픽에 보이는 이제 후보지 3곳 하면 예. 이제 한강에 아미천하고 수입천. 예. 그다음에 아미천은 이제 금강이 연천에 있고요. 기천이네요. 예. 아미천은 이제 경기 연천에 있고 연천은 이제 임진강 주변에 있는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홍수 목적도 필요하고 또 그쪽에 용수 공급을 위해서 저 부분이 필요하다고 아마 저기는 아미천은 그 지역에서 아마 요청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렇고요. 반대가 심한 곳이 수입천. 수입천입니다. 특히 네. 수입천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것 중에서는 이제 수입천이 가장 규모가 크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 네. 한 1억 톤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들은 아마 그쪽에 이제 양구는 기존 댐들 뭐 강원도 특히 그쪽에는 소양강 댐도 있고 화천 댐도 있고 여러 가지 댐들이 있는데 거기에 수몰 면적도 많았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일종의 뭐 피해, 이를 또 규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반대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 입장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물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용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또 협상 또 협의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이제 충남 지역에 특히 이 충남 서해 쪽에 충남 서부 지역에 극심한 가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쪽에 산업 용수들이 지금 대산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 산업단지에 공업 용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는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그렇죠. 단지를 네. 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평택 공장에 지금 신규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반도체 공장은 아시다시피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과 전기. 그렇습니다. 전력하고 우리죠. 전력은 충분한데요. 물 공급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에 있는 그리고 모든 지금 댐에서 나오는 용수는 95% 이상이 지금 이미 계약들이 다 되어 있어서 신규로 줄 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장 첫 번째의 문제는 거기에 필요한 용수다, 공업 용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럼 이제 용수 필요합니다. 전용 댐. 예, 그 지도에서 보면은 저희가 아까 녹색으로 표시된 것 같은데 이제 예. 네 곳이 있어요. 예, 근데 기존 댐의 저수 구역 안에 설치한다. 예. 뭐 이거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죠? 저수구역 안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댐을 짓게 되면 그 지역에 수몰이 되는 그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수몰지 안에서도 또 일부 조그마한 댐들을 지어서 더 용수를 더 확보하는 그런 것을 짓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댐 구역 안에 댐의 전체적인 수몰지 안 쪽에서 그리고 또 다른 지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추가로 짓는 거기 때문에 수몰 면적이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그래픽에 보면은 용수 전용 댐 후보지 예. 네 곳 해갖고 한강 권역별로 보면 한강, 낙동강, 섬진강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저 보시면 단양천 같은 경우는 이제 충주댐 안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운문천은 운문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동복천은 또 동복댐이라고 하는 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댐 구역 내에 있는 거기에 짓게 되면 기존에 새로운 수몰지가 더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자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보면 동복천 삼진강에는 제일 아래쪽인데요. 예. 저기 그 동복천 같은 경우에 전남 광주 뭐 이쪽 예. 지역에 이제 가뭄이 이제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게 건설이 된다면 전남 지역, 뭐 화순뿐만 아니고 전남 지역 일대에 가뭄이 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극복에요? 저수율이 2027년 이제 227일에 최장 기간에 가뭄이 있었을 때 네. 전남 지역의 가장 큰 용수 공급댐 주암댐이라고 있는데요. 저수율이 20%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네. 그래서 거의 심각 단계 수준까지 갔었고요. 그렇죠. 동복댐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댐이 하나 정도 더 있었다면 그렇게 아주 20% 이하로 내려가는 심각 단계의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절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특히 전남 쪽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을 네. 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기존에 있는 댐들의 용수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또 이제 수위가 낮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수질도 같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나쁜 수질을 용수 공급을 통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 전남 지역의 용수 공급 정도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용수 말고요. 홍수 조절댐도 7곳이었나요? 예. 아까 저희가 이제 보였는데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이제 2곳 제외하고는 기존 댐을 재개발한다 이렇게 예.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기존 댐을 재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댐을 가지고는 지금처럼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르는 급등하는 홍수량이라든지 강우를 막아내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기존 댐을 조금 더 용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키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댐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더 물을 그렇죠. 많이 물을 가둘 많이 수 가둘 있으니까요. 수 있으니까 높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 앞쪽에 그거보다 조금 큰 댐을 또 짓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기존 댐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과거를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댐을 네. 홍수 전용 댐이나 다목적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댐들을 증고를 통해서 홍수량을 조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홍수 조절을 하겠다 이런. 지금 수준입니다. 저기 보면요. 그래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홍수 조절댐 후보지 7곳 가운데 두 번째죠. 김천 밑에 용두천 있지 않습니까? 예. 경북 예천인데 예. 이게 보면은 지난해였죠. 예. 경북 예천에 이제 홍수로 인해서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이제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댐이 건설되면 예. 200년 빈도 강우가 오더라도 안전하다. 이게 정부가 발표한 건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기는 이제 경북 예천은 작년에 홍수도 나고 산사태도 많이 났었던 그렇죠.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보면 그 이제 용두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하천으로 80년 빈도에 해당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0년 빈도에 해당되는 물을 홍수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상회하는 빈도가 상회하는 그런 홍수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마 지역에서 우리 쪽에 그런 홍수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필요하다. 근데 홍수를 방어할 수 있는 건 이제 뭐 간단히 생각하면 두 가지 방법이죠. 댐을 지을 수 있는 방법과 제방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제방을 올리는 것은 이제 전 구간을 그러니까 뭐 200년 빈도의 홍수를 제방해서 감내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구간을 200년 빈도로 이제 제방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댐을 지어서 일정 부분 가두어진다고 하는데 댐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짓느냐에 따라서 200년 빈도를 방어할 수도 있고 100년 빈도를 방어할 수 있고 500년 빈도를 방어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댐을 이제 짓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좀 결정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 뭐 수몰 지역 주민들도 이제 반대가 있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물의 양보다 너무 많이 짓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하게 뭐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금처럼 용수 특히 이제 용수 공급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용수가 좀 더 필요하고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생공용수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꼭 댐만 지어서 이 부분을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뭐 동의를 합니다. 댐을 짓지 않고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용수 공급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뭐 하천 준설이라든지. 하천 준설은 이제 용수 공급보다는 이제 홍수 수위를 낮추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로 많이 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그 농업용 저수지 댐을 활용을 한다든지 또 지금 화천댐부터 시작해서 청평이라든지 지금 한수원에서 발전용 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용수 공급 기능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다목적화 시킨다든지 그러면 용수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일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양하게 검토를 통해서 그 부분들도 같이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농업용수댐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이고요. 또 발전용 댐은 산업자원부, 지금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그래서 각각의 지금 목적들을 고유하게 갖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전체적인 국가의 물관리라든지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다 같이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절차적인 문제 제기도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또는 정책 타당성 검토 뭐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정부가 좀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아마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있고요. 또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전체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그 유역의 한강이면 한강, 낙동강이면 낙동강 이런 그러니까 유역물관리 기본계획, 종합계획이 있고 또 국가수자원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들은 다 이제 법정 계획으로서 거기에 이 부분들이 들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그다음에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국가수자원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을 하고 지금 발표한 댐 그 부분들이 충분하게 합치가 되는지 부합되는지 이것도 검토를 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당연히 그 부분들은 검토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절차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녹조는 어때요?
녹조 부분 걱정되지요. 만약에 뭐 당연히 녹조 부분에 지금과 같이 이제 그렇게 고온이 되고 그러면은 녹조에 대한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또 정체된 수역에서 녹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녹조와 이런 환경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기후 변화 대응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떤 게 더 우선시해야 될 건지 그리고 그렇죠. 또 기술적으로 녹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운영상의 방법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검토를 해서 뭐 이게 댐을 정부가 무조건 짓는다고 해서 그걸 다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지역의 문제, 환경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또 기후 변화의 문제 여러 다양한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서 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이제 녹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